한반도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분쟁 지역입니다. 과연 한국은 핵무장 국가들로부터 자국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몇 배로 올리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경고까지 덧붙였죠. 북한이 쳐들어오면 한국이 알아서 방어하라는 냉소적인 말도 나왔습니다. 이 발언들은 한미 동맹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국제 정세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의 발언과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은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력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핵무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한국이 자주 국방을 위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만약 북한이나 중국이 먼저 한국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과연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주한미군 병력만으로 한국을 방어할 수 있을까? 하와이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계획도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투하하면 그때서야 미국이 보복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이는 무의미한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의 발언과 비슷한 시기에 한국 내에서도 핵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이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국제 정치에서 영원한 적이나 동맹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한국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나토식 핵 공유 또는 자체적인 핵무장이라고 말합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수만 명이 희생된 것을 지옥과 같은 도시라고 강한 언어로 표현하면서 핵무기가 대일본 제국의 결사적 저항을 무조건적 항복으로 이끈 압도적인 힘이었다고 설명합니다. 21세기의 핵전쟁은 결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며 핵선제 공격 권리를 무한히 확장한 조폭국가 북한이 한국을 겨냥할지라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이러한 핵전쟁에 대한 무감각이 치명적이라고 비판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위해 자국민의 목숨을 걸고 북한과 핵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핵우산이나 전략 자산 전개는 북한을 억제하기보다는 한국의 핵 개발을 하지 말라는 달래기용으로 변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푸틴의 핵 공격을 막는 방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핵을 제공하겠다고 경고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을 막는 방법도 오직 하나뿐이라고 주장했고 그것은 미국이 한국에 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과 함께 미군의 방위 공약이 불확실해지자 한국은 자주 국방을 위해 핵무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이 핵무기를 못 가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면 충분한 기술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으며 기동 활용 무기를 비롯한 거의 모든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핵 보유국은 아닙니다. 1953년 휴전 이후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미국과 소련은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었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다양한 조약과 협정을 통해 핵무기를 통제하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는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안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왔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의 안보에 커다란 역할을 했지만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안보 공약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한국이 자국의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핵무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의 외교 정책과 한미 동맹의 미래를 다시금 재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논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의 위력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고려할 때 한국의 안보 전략은 매우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우방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할까요?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문제는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와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핵의 위력은 어느 정도며 과연 미국은 한반도가 위험해지면 어느 정도 우방의 역할을 할까요? 애석하게도 단 한 방의 핵은 서울시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핵무기의 파괴력은 단순히 큰 폭발에 그치지 않는데요.
그 위력은 물리적 파괴, 방사능 오염, 그리고 장기적인 환경 피해를 통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는 단 한 발로 약 14만 명의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폭탄의 위력은 15킬로톤으로 이는 TNT 1만 5천 톤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에너지입니다. 히로시마 도심은 순식간에 불타올랐고 폭발의 충격파와 방사능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나가사키에 투하된 펜맨은 21킬로톤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약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핵무기의 파괴력이 단순한 폭발에 그치지 않고 방사능으로 인해 생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방사능으로 인한 암과 기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핵무기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폭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사르본바는 약 50메가톤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히로시마 폭탄의 3,3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폭탄이 터진다면 반경 수십 킬로미터 내의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데요. 핵폭발은 엄청난 열과 빛을 방출하여 폭발 중심부에서 수천 도의 온도를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폭발 중심부의 모든 물질은 즉시 증발하며 주변 지역은 불길에 휩싸입니다. 충격파는 수십 킬로미터까지 퍼져나가며 건물과 기반 시설을 모두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또한 방사능 낙지는 대기 중으로 퍼져나가며 바람을 타고 수백 킬로미터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폭발 지역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방사능 오염을 일으킵니다. 방사능은 토양, 물, 공기를 오염시켜 장기적으로 사람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핵폭발의 즉각적인 피해 외에도 방사능은 수십 년간 환경과 인간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주변 지역은 여전히 사람이 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난 동물과 식물들도 유전자 변형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방사능이 암, 백혈병, 기형아, 출산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핵폭발 생존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으며 그 자녀들 또한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의 예시만 보더라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핵은 무기가 아니라 인류가 전멸하는 재앙에 가까운 무기입니다. 2차 대전 이후 핵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간 전쟁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시작 정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마저 없다면 계속 미국에 의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이 불안감과 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만약 북한이나 중국이 먼저 침략을 해서 한국이 위험에 처했다면 미국은 과연 어떤 도움을 줄까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병력으로 과연 방어가 되겠습니까? 하와이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계획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불과하며 실제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의 전후방으로 핵무기를 2개 정도 투하한다면 미국이 보복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 한국은 이미 전 국토가 파괴되고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100년, 20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폐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보복 공격을 감행한다 해도 이는 단지 미국 자신의 명분을 챙기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입장에서 자기 가족과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더라도 미국과 유럽은 돈과 무기만 지원할 뿐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익이 없으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며 나서지 않습니다. 이는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국제관계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런 가상의 예시만 생각하더라도 한국이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 하는 일이 아주 명확합니다. 국제군사 전문가에 의하면 중국은 미국의 52개 주를 향해 400개 핵탄두와 ICBM 궤도가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7년까지 미국 한 개 주단 2개의 미사일과 800개의 핵탄두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요. 러시아도 5,000발의 핵무기가 미국의 모든 주를 향해 설정이 되어 있고 북한도 미국 워싱턴과 뉴욕으로 핵탄두를 충분히 쏠 수 있는 미사일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 핵을 가진 나라들에게 미사일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이 핵을 맞고 국토가 초토화되어 버렸는데 미국이 자신들에게 핵탄두가 날아오는 걸 감수하고 의리를 지키며 핵무기로 맞대응을 해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핵무기 없는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언제든지 희생될 수 있는 약자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우방국의 보복으로 핵을 날려버리면 자기들도 핵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그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핵으로 한반도를 지켜줄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서글픈 현실은 한국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와 국가 재건이 힘들 정도로 불바다가 되었을 경우 미국이 보복을 해줬다고 해서 고마워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마워하기도 전에 한국은 지구상에서 300년 이상 방사능으로 인해서 가장 위험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의리 찾고 고마움 따위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한 가장 좋은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정 이기는 것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다시 왜 핵무기가 구군이 걸릴 정도로 중요할까요?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하고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모든 나라에 북한과 경제 제재를 가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고난의 행군 시기로 불릴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록 중국과 러시아가 비밀리에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북한의 경제는 사실상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굶어 죽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시켰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북한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는지를 보여주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한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으로 고집불통의 트럼프가 일부러 김정은을 만나러 판문점에 왔습니다. 자신이 제일 힘이 세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트럼프가 왜 판문점에 김정은을 만났을까요? 만약 북한에 핵이 없고 ICBM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북한을 생매장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의 책상 위에 핵 버튼이 있다고 주장한 일화는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의 버튼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하며 실제로 작동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이 농담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김정은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 그리고 오만 불손하고 고집불통인 트럼프를 향해서 거침없이 농담을 하는 이유도 핵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쉽게 도발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자국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반대론자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남북한 간의 핵군비 경쟁이 발생하고 통일의 길에서 멀어지며 전 세계가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물론 반대론자들의 말도 타당성이 있고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만 NPT 조약을 지키며 핵무기가 세계 평화에 위험을 준다고 하며 평화주의를 신봉한다면 다른 나라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참 답답하다. 바로 위 자기들에게 그냥 미사일도 아니고 핵미사일을 겨냥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느긋하고 한심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라며 어리석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모두가 평화롭고 아름답고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지만 현실이 어떻습니까? 내 먹이도 모자라 다른 먹이를 빼앗고 더 많이 가진 국가들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더 욕심을 채우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솔직한 국제 정세 아닐까요? 점잖은 선비와 같이 나긋나긋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내 민족과 국토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여전히 중요한 것일까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매년 알게 모르게 더 많은 핵탄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며 국제 평화를 유지하자고 외칩니다. 이는 이중잣대에 불과합니다. 핵을 보유한 자신들만 점점 더 힘의 우위를 과시하며 국제 정세에 우위를 보이려고 하며 비핵 국가들에게 힘을 과시합니다. 핵 개발로 인해 경제 제재를 받은 인도, 프랑스, 북한은 끝까지 극복을 해서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외부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며 외교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강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상호 확증 파괴 MAD 전략은 전쟁을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쉽게 도발할 수 없었고 이는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합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또한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고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세계의 고립과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끝까지 핵무기를 완성했고 이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평화주의를 신봉하며 NPT 조약을 지키고 있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국제사회는 우리의 이상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위치에 있는 만큼 핵무장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이며 휴전 중인 한국이야말로 핵무장을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도 핵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핵무기는 한국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한국은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